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6시쯤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또 국내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들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수적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은 여타 방산이나 조선이나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약화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투자되어진 투자자분들께서 그럼 반도체 종목들은 언제쯤 움직여줄지 엔비디아의 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대치 수준일 것 같습니까? 저는 기대치 수준일 것 같은데요. 저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별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4개 분기 동안에 300억, 350억, 390억, 이번에 430억 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줬고 매 실적 발표 시즌마다 한 7% 정도 되는 예상 수준보다도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TSMC,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다소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줬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19조 매출이었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17조 정도 했고요. TSMC도 비슷한 수준에서의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분기에 대해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최근에 중국 쪽 그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 한 55억 불에 대한 비용을 차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반의 흐름 내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적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그 4분기 실적 발표 때 젠스랑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죠. 블랙웰의 판매 수요 증가가 놀랍다. 블랙웰 판매 수요 증가가 놀라울 정도로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블랙웰 판매가 지난 연말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매출에 크게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 실적이 포함된 내용의 실적 발표치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실적의 숫자는 다소 감소할 수는 있겠으나 블랙웰 판매로 인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의 판매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에 따른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도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매출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는 않더라도 이 블랙웰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는 엔비디아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3월, 4월간 좀 다른 모습에서의 상황이죠. 현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의외로 매수가 점증되면서 들어오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기존까지는 한국 시장에서 매도 일변도의 접근이었다라고 한다면 5월 들어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관망 그리고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의 흐름을 판단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첫 번째로 매수하는 종목은 당연히 반도체가 되겠죠. 지난 5월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던 종목은 주로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 강도를 높여줬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 위주로 한 매수를 했었고 시장이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한번 내일 기점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이 부분도 한번 우려감으로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컴퓨텍스 2025에 이제 젠스당에 참석을 하면서 네네. 대만 기업들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달콤한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해서 그렇죠. 대만 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대만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 평가들을 기존에도 많이 했고요. 네. 뭐 TSM 자체도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이 되고 있으나 역시 사업가는 꼭 그 자기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택하는 것보다는 네. 사업을 기반으로 한 이익이 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로의 그 결정 사안이겠죠. 그래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 쪽에 관한 우려감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보다 좀 용이한 시장의 선택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적 발표 앞두고 어떤 기업들 조금 바라보면 좋을지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투탑의 반도체 기업이 최근 정체돼 있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탑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반에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 반도체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될 거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도 이제 웅크려졌던 주가의 모습이 좀 반전 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반도체 쪽도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봤고 그럼 반면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다른 맥락이죠. 다른 맥락. 그러니까 TC본더에 대해서 하나비전과 한미 반도체가 경쟁적 관계에서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매출 내용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올 1분기 실적에 있어서 기존의 하이닉스 매출이 절대적이었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론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의 90%가 해외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매출처의 다변화를 통해서 꼭 하이닉스가 아니고 다른 해외사를 통해서 매출 확장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사에 대한 기울기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